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외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유혹하는 방법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은밀하게 나르시시스트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자신의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유혹이 외연적 나르시스트의 유혹보다 더 무섭다고 우리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그러셨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전에 내연적 나르시스트 영상에서 내연 나르가 외연적 나르시스트에 비해서 사회적 기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고 대화를 이끌고 어떤 상황을 막 리드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카리스마도 좀 부족하고 덜 매력적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또 외연적 나르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왠지 내연 나르가 외연 나르보다 유혹의 기술에 덜 능숙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연 나르의 유혹이 더 무섭다는 말이 의외네요. 네, 그런데 더 위험한 이유는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특징에 맞게 그 유혹 또한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난 외연적 나르시스트가 상대를 유혹하는 방법 영상에서는 지원쌤, 과거 남자친구분이 등장하셨는데 오늘은 승현쌤의 과거 남자친구분이 등장하실 차례네요. 이런 남자 만나지 마라! 영상에서 언급 주셨던 과거 나르시스트 남자친구 사귈 당시에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승현쌤이 너무 러브러브 하고 있어서 그 남자친구분 어떤 면이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었는데 승현쌤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디렉터님 귀 막으세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더 알게 되니까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거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에 대해서 저와 공유하고 저한테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이 참 좋아요. 제가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미인 남치셨어요. 기억나요? 그 관계 초반에는 뭐 그랬죠. 근데 후반에는 이제 뭐 칼을 갈았지만 그런데 정말 되돌아보고 나면 그 사람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많았었어요. 대놓고 거만하거나 착취적이거나 남들 무시하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과대하게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운대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뭐 덜 풀렸는데 뭐 자기가 훨씬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고요. 뭐 자기 집안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또 엄청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다른 사람도 조건을 따지면서 뭐 골라서 사귀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좀 웃긴 게 그 사람이 저번 주 좋다고 쫓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다고 이제 뭐 쫓아다녔던 건 뭐 둘째치고 제가 결정적으로 좀 마음을 주게 됐던 계기가 자신의 그런 힘든 부분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털어놓고 약간은 기대는 모습에 제가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뿅 이렇게 디렉터님. 전 남자친구분께서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특성들을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내연적 나르시스트가 상대방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관계 초반부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너가 내 상처를 알아봐준 첫사람이야. 너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너는 정말 나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야. 이런 말들로 상대방의 마음을 홀딱 뺏는 것입니다. 뺏겼어.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린 외연적 나르시스트의 과대한 러브바밍과는 차이가 좀 있죠. 그렇지만 이 또한 러브바밍의 일종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은근한 러브바밍이죠. 아, 그래서 더 위험한 거구나. 러브바밍 동지. 다 당했잖아. 난 에일이 아닌 직장과 또 그쵸, 친구한테. 그쵸. 맞아. 그러니까 외연적 나르시스트의 러브바밍은 대놓고 하는 애정 공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니까 사실 상대방이나 주위에서 인지하기도 더 쉬운데 사실 내연적 나르의 러브바밍은 은근하게 조용하게 이루어지니까 자각하기가 더 어려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기가 더 쉬웠겠네요. 또 약간 죄책감, 연민의 감정까지 막 건드리니까 더 강력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 연민이잖아요. 맞아요. 제 이전 남자친구도 그래서 이제 뭐 관계 초반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자기가 무슨 이제 잘못을 하거나 또 뭐 책임질 일이 생기면 막 과거에 있었던 상처 이렇게 들먹이면서 저로 하여금 안쓰러운 마음이나 뭐 연민을 느끼게끔 하면서 갈등을 주로 피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가족들이 한번 매우 무례하게 좀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 가족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한테 이제 뭐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옛날에 자기 가족한테 더 당했다. 그러면서 자기 힘들었던 얘기만 쭉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그쪽이 오히려 이제 위로해줘. 화내려고 갔는데 위로해줘. 했던 기억이 점점점. 그래서 내연적 나르시스틱의 러브바밍의 결과로 연인관계 안에서의 진전이 지나치게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적 나르는 자신의 상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상대방을 러브밤을 통해 바로 나르시스틱 서플라이로 넘어오게끔 하고 넘어온 순간부터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결혼하자,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말들로 상대방의 마음을 혼란을 주고 점점 더 자신이 상대방 생활의 큰 부분이 되게끔 스며들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다른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있는데 왜 친구 만나려고 하니? 너 나랑 있는 게 싫으니? 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하니? 하면서 오신 거 아니죠? 점점 둘의 관계 안에서만 상대방이 고립되게끔 조정하려고 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상대방의 생활에 다른 사람을 다 제해버리고 자신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그 상대방도 자신이 없이 지내기는 힘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관계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죠. 또 내연적 나르시스트들은 친구가 많지 않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꾸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 무능감, 불충분함이 자극이 되어서 분노감이라든지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연인이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만나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는 나르시스트는 이런 자리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연인의 친구, 지인들을 없앰으로써 싹을 자르는 거죠. 뭐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베프들 중에 자기 베프가 다른 친구 사귀는 거 싫어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베프가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신기한 부분이 저는 주로 외연적 나르 남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같고 수현쌤은 약간 내연적 나르의 남자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둘의 또 요소가 작용을 했던 거겠죠. 상대방의 어떤 특성들이 각각 외연 또는 이제 내연, 나르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용하는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러브바밍에 잘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 승현쌤의 특징도 되겠죠? 바로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크고 공감 능력이 높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내연적 나르들처럼 피하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고 그들의 조용한 은근한 러브바밍에 넘어갈 확률이 좀 높답니다. 그러니까 내연적 나르시스트들이 이런 사람들의 나의 큰 사랑이 상대방을 구할 수 있다는 어떤 판타시를 좀 자극을 한다거나 할까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남편은 도와주고 싶음? 구해주고 싶음? 그런 마음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는 거 보니까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인 거지. 디렉터는 내연적 나르 아닌 걸로. 또 외연적 나르시스트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이상적인 연인 관계. 러블러브 가득한 로맨스, 동화 속 완자님과 공주님 그런 관계를 꿈꾸는 분들이 외연적 나르시스트의 과대한 러브바밍에 잘 넘어갈 수 있답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그랬죠. 뭐 쌤이랑 저번에 한 얘기가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막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거 러브러브 되게 가득한 멜로디를 주로 보는데 원쌤은 멜로를 절대 안 보고 맨날 수사극, 범죄, 추리극 이런 거만 보신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르시스트 A는 그래서 많이 안 만났나 봐요. 근데 왜 친구나 직장 동료는 많이 만났을까? 뭐 아마도 나르가 잘 꼬이는 특징들을 우리 삼총사가 다 갖고 있어서 그랬겠죠. 또 나르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의 다른 특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잘 이렇게 해당될 것 같진 않지만 이전에 관심을 받은 경험이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에 나르시스트의 막대한 관심이 제공되는 강렬한 러브바밍에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냉담한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 성장한 자녀들이 나르시스트 애인이든 뭐 다른 나르시스트 관계든 성이 돼서
만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상대방에게 버려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분리불안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 초반에 서플라이로 만들 대상과 항상 같이 있으려는 나르시시스트의 러브바밍의 유혹에 취약할 수 있어요. 즉 나르시시스트들이 결국 상대방이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필요한 때는 자기 상처를 공유하고 또 자기랑만 상대방이 시간을 보내게끔 조정하지만 막상 상대방 애인이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거나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서 나르시시스트 애인을 필요로 하거나 기대려고 할 때면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즉 자기 힘들 때는 기대면서 정작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곁에 있어주지 않는 그런 패턴이죠. 저도 그 이전 남자친구 본인이 힘든 얘기를 이제 막 할 때는 항상 들어주고 이제 또 막 위로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정작 제가 이제 어려움을 공유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너 힘든 얘기까지 들으면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러면서 피하더라고요. 또 상처는 둘째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좋아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너 너무 잘 돼가지고 나 떠나는 거 아니야? 다른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잘 되는 소식들도 눈치 보면서 이제 뭐 골라서 얘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참 힘든 일이 그래서 그때 원쌤이랑 저랑 얘기할 때 치료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내연적 나르이든 외연적 나르이든 결국 진실된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한 공감 능력, 배려심, 다정함,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능력들이 부족하니까요. 사실 요즘 좋은 사람 만나기도 좀 힘들고 뭐 만나도 연인 관계로 이어지기도 힘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와서 뭐 연락이 단절되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은 가운데서 자신의 욕구로 인해서 관계 초반에 오히려 과도하게 지속적인 연락을 주는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유혹 방법인 러브바밍이 오히려 그 순간에는 더 안심이 되고 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는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서 일정 시기에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러브바밍이 더 유혹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르의 러브바밍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꼭 만나야 한다는 관계에 대한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천천히 서서히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나한테도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평생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연인뿐만 아니라 가깝게 지낼 친구나 직장 동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은근한 그래서 더 위험한 유혹 러브바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신건강 또 인간관계의 심리와 여러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더욱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